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 줄고요. 그러면 선의로 점유한 자는 뭘한다? 과실을 수취하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죠.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이 뭐죠? 과실이죠.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할 수 있다, 수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악의의 점유자 줄고요. 여러분, 악의의 점유자는요, 그것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고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했죠. 소비한 경우는 그 과실의 대가를 뭘 해야 돼? 보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줄고요. 멸실해서 줄고요. 멸실해서 그럼 무조건 뭐다? 선, 자, 현, 전이죠. 그래서 선이 줄 것이고 선, 자주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익이 현존한도 할 때 줄 것이고 이익이 현존한도 현존이죠. 선자, 현존 이렇게요. 4번은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죠. 패소하면 언제부터 패소 줄 것이고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해야죠. 악이니까. 악인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소재기 시부터 악이니까. 소재기 시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죠.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취득 줄고요.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얼마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 이렇게.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 이렇게. 1번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2번은요. 옳지 않은 것.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죠.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죠. 선의 병원 공인하게 점유용소 추정 그러면 본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추정이란 말이 뭐예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이 말이죠. 3번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줄고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에 추정 동그라미 하고요. 점유 동그라미 하고요. 앞에 점유에다가 써 동산의 한함. 동산에만 한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권리 적법 추정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본다 X예요.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되죠. 200조죠. 여기서 맨 끝에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판례는요. 등 끼고 뭐가 필요 없어. 판례는 무조건 부동산은 안 된다.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이런 말이고요. 4번은요.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는 경우 공사가 완성되기 전 줄고요. 완성되기 전 착수 후 1년 줄고요. 그러니까 완성이나 착수 후 1년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완성되기 전이라면 1년이 경과했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고 그래 있죠. 둘 중 하나야. 완성이나 그 다음에 1년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이라도 1년이 경과했죠. 그러면 방해 제거는 청구 못해. 옆줄 긋었어요. 손해배상만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이렇게. 5번은요.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이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그럼 이건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타주란 말은 전세권자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상속한 사람이요. 승계인이요.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죠. 그럼 맨 끝에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왜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데 자기의 점유가 무슨 점유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이요. 이렇게요. 자, 3번은요. 옳지 않은 것.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치고 2번 명인 방법 줄고요. 명인 방법은 써요. 독립한 부동산이죠.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성 부분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구성 부분 줄고요. 그것을 부합. 다른 말로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부합이고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구성 부분이 아니다. 3번은요.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 줄고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불가능 줄고요. 바로 밑에요. 소유권의 영구히 소멸 이렇게. 영원히 소멸되죠. 4번
토지 등, 여기 4번 놔두고 5번 먼저 봐요. 일필지 토지의, 여기 5번을 먼저 보고 4번은 같은 판례예요. 상당히 너무 까다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필지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줄고요.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예요. 거기까지만. 지적도나 임야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이 내 땅이 아니냐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따진다? 지적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표제, 등기부의 표제부나, 표제 먼저 사실이죠. 대장도 사실이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에요. 알겠죠?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짜 경계란 말이죠. 이걸 이제 보고 이제 4번을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은 뭐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죠, 지금.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방금 5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의 경계는 무슨 경계다? 지적도다. 표제부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표제부의 설령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 주가 사실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죠, 권리. 등기는 갑구가 중요하죠. 갑구, 을구가요. 그럼 표제부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표시 변경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표제부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해? 지적도상의 면적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땅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측량을 반드시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중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인한테 토지 측량할 것인지 물어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안 해도 된다. 그러면요, 밑에 써야죠. 특약상에다가. 그래서 중개업자가 토지 측량을 의뢰했으나 매수인이 여기서 뭐죠? 괜찮다 했다거나, 뭐 매수인은 뭐죠? 매도인이 설명하는 대로 합의하고 그걸 인정하고 했다거나, 이걸 써놓은 것이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적도상의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가, 내 토지가, 내가 지금 중개한 토지가 옆집 토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죠?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이런 시골 같은 데 이렇게 좀 농촌 쪽으로 가면은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분할해서 팔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한다? 그냥 쭉 해가지고 돌담 싸가지고 그냥 이만큼만 너 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때요? 등기도 없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경작을 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는 뭘 얘기한다? 지적도상 경계가 경계다. 등기부라든가 토지 재장에 나와 있는 것이 경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도 정확해. 그래서요, 우리가 등기부에 표제부에는 잘못 기재가 돼 있어. 그래도 그 등기는 그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는 일단 유효하고, 면적이 다르면 표시 변경 등기를 나중에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등기부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에 4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1번 보셔요. 아직 건물의 소유권이 취득하지 못한 건물 매수인. 소유권이 취득 못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불법 점거자 줄고요. 이런 불법 점거자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기준한다? 불법 점거자는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요? 항상 제3자죠. 제3자는 등기부를 가지고 기준을 해. 그런데 매수인이 지금 매수를 했는데 등기가 안 됐다잖아요. 그럼 불법 점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인다? 매도인이 소유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은요, 직접, 동그라미 직접 두 번째 줄, 직접 명도 청구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뭐죠? 대위. 어떻게?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맞죠?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줄고, 점유할 권리를 뭐란다? 본권이라고 그래. 본권이 있을 때는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언제죠? 뭐죠? 적법한 매수인이죠. 적법한 매수인 또는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지상권, 전세권 계약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토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이렇게 됐죠? 완성.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완성 줄고요. 그 다음에 앞에요, 점유자 동그라미요. 점유자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 등기 청구권.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등기 청구권. 그 다음 바로 옆에요, 토지 소유자 줄고요. 토지 소유자는 의무, 등기 의무가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뭐가 있다?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권리, 한 사람은 의무가 있죠.
그래서 토지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소유자는 등기를 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겠죠?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소유권 줄고요, 소유권 써요. 거기다 항구성. 소유권은 영원한 성질, 항구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소멸시효 줄고요, X.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더군다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누군가가 침해하면은 그 침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물권적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자, 5번은요, 소유물 방해 예방 중. 예방 청구권이죠. 여러분,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뭐예요? 관념적인 방해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런 관념적인 예방 가능성은 뭐예요? 저기 공사하면 우리 집 피해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잖아요. 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관념. 생각으로만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념 철학이 있잖아요.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죠? 우리가 저게 저렇게 있으면은 우리 혹시 침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알겠죠? 막연한 거죠.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에서 막연한 것.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3번이죠. 5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어요. 이미 줄고 통로가 있어. 이미 통로. 그 통로를 사용한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줄고요,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요.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줄고요, 맨 끝에 통행에 방해가 돼요. 방해. 그럼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돼요. 우리가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뭐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이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생기죠. 분할 줄고요. 분할. 그러면 써요. 거기다가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 이렇게요.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에요. 당사자 간이요.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 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특정 승계인 줄고요. 특정 승계인은 무상 줄고요. 무상이 맨 끝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뭐다? 유상이다. 이런 말이죠. 4번, 5번은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줄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그럼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 줬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 말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말이죠.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뭐가 된다? 뭐죠? 손해보상. 맨 끝에요. 손해보상. 보상 청구 된다, 안 되죠.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통행권자가 이미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돈 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정답 2번이죠. 6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5번이에요. 5번부터 봐요. 6번, 5번. 미등기 부동산이죠. 미등기.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죠. 우리는 취득시효고 매매가 필요 없죠. 뭐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맨 끝에 등기 없이 취득한다. 틀렸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틀렸어. 1번은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법인은 뭐죠? 써요? 국가, 지자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죠. 여기도 법인이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뭐예요? 설립 등기하기 전이에요. 설립 등기하기 전에 법인이에요. 이런 봐봐. 우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설립 등기하기 전은 법인은 뭐죠?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우리 자연인은요, 뱃속에 이거 뭐죠? 권리 능력 없다는 것은 우리 자연으로 보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얘기해. 태아. 그럼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아는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배출될 때부터 사람이에요. 배출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이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에요. 설립 등기하기 전까지는 법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말한다. 우리 뭐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를 취득한다? 권리 능력을 취득하죠. 법인도 설립 등기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죠. 그럼 설립 등기하기 전이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능력 없는. 이 권리 능력 없는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비법인이라고 해요. 비법인. 아직은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그 말이나 비법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2번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유력은 언제요? 점유를 개시한테 줄고요. 점유를 개시한테. 그 다음에 소급. 3번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 위에 뭐를 설치했어? 담장을 설치했다 이 말이죠. 취득시효가 완성 줄고요.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담장을 설치했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봐봐.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아직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아직은 등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으로 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하기 전이니까. 5번은요.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줄고요. 완성 전 줄고요. 소유 명의가 변경 줄고요. 완성 전이라고 하는 것은 써요. 거기다 이퀄 진행 중 이렇게 진행 중 이퀄 17년 이렇게 17년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변경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몇 년만 기다렸다가 3년만 기다리죠. 그래서 취득시효가 중단될 사유가 될 수 없다 줄 것이고 3년 후 완성 당시 등기 부상 소유자에게 완성 당시 등기 부상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런 바 4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시효가 진행 중에 변경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정답 5번이고요. 자, 7번이 정답 몇 번이에요? 7번이 정답 몇 번? 몇 번? 자, 1번이요 경매죠. 경매도 인정이 되죠. 경매도 거래잖아요. 선의 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야. 동산 플러스 거래예요. 동산이면서 거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경매도 거래죠. 1번 틀렸죠. 점유 개정 중요하죠. 점유 개정 줄 것이고 맨 끝에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해. 보통은 점유 개정이 정답이에요. 점유 개정으로 된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3번요 간이 인도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줄고요. 저당권은 부동산만이죠. 부동산만.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선의치도 뭐하고다? 동산 플러스 거래다. 그런데 저당권은 뭐다? 부동산이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당권은 선의취득이 안 되죠. 질권 동산 질권은 동산만 되죠. 그래서 선의취득이 되죠. 5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권적 합의 줄고 그 다음에 인도 줄고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죠.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3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다? 2월 3일까지. 그 다음에요 2월 3일까지. 그래서 인도될 때를 기준으로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과실 동그라미하고 무과실은 추정 X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8번 옳지 않은 것은요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 줄고요. 동산과 동산 그것은 맨 끝에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 2번요 완성된 건물은 건물 줄고요. 토지 줄고요.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부합되지 않는다.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가공이죠. 가공은 줄고 원재료 소유자 원칙이죠. 4번요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죠. 그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다른 권리도 소멸해. 왜? 동산에 있었던 거 다 소멸하죠. 동산의 권리가 없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동산 위에 있는 권리들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소멸 이렇게요. 5번요 첨부죠. 첨부는 뭘 첨부를 한다?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를 뭐라 한다? 첨부라고 하죠. 부합, 혼화, 가공. 이거 세 가지를 첨부라고 하는 거죠. 첨부 이렇게요. 첨부는 부당 이득 규정에 관해서 줄고요. 보상 청구. 이런 보상 청구 그래가지고 거기다 써요. 보상 청구. 그것은 여러분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이렇게 했죠. 임의 규정 이렇게. 임의 규정 이렇게요. 그러면 문제가 몇 문제죠? 근데 이렇게 많이 틀렸죠? 자요, 9번은요, 9번은 정답자가요, 한 명도 없네요. 한번 봐요. 갑과 을이 X 건물을 공유하고 있죠? 옳은 것은요, 1번 3분의 1 지분권자 줄고요. 그럼 지분이죠. 지분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무조건 처분해. 지분은. 공유물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 처분해요. 그런데 합유 지분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처분해요. 알겠죠? 그런데 그냥 공유 지분은 각자가 처분해요. 동의 없이. 1번 틀렸죠. 2번 3분의 1의 지분권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을 병에게 임대죠. 동의 없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임대차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임차인병은 갑에게 대항 X, 갑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임대차 계약 자체는 우리는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3번 병이 X 건물을 하고 있다. 불법 점유 이렇게. 불법. 병이 X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됐죠? 병 줄 것이고 불법 점유 줄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손해배상 청구 줄 것이고 각자 플러스 지분만큼 손해배상은 각자가 지분만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이 을의 것까지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X 건물의 임대인 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 줄고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 그건 무조건 지분의 과반수예요.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5번은요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건물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했죠. 누가요?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그래 됐죠? 줄고요. 그 다음에 을의 동의 없이가 중요하죠. 왜요? 과반수죠. 과반수는 을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병에게 사용 줄고 이퀄 적법 점유이죠. 적법. 따라서 을은 병에게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다. 또 써요. 3분의 1만큼 차임 청구 X. 인도 청구도 안 되고 차임 청구도 안 돼. 그래서 다 안 된다. 인도 청구 안 된다. 차임 청구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선 알겠죠? 그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정답 몇 번이에요? 10번. 몇 번? 10번 정답 몇 번이요? 자, 1번.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줄고요. 임대할 수 있어요.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으나 딱 끊어.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지상물과 지상권은 별개의 번호로 본다. 따라서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2번 틀렸죠? 3번 수목 줄것이고 최소한 30년이죠. 4번요.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은 무상원칙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지료가는 유상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 2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2년 이상 지료를 지금 연체했죠?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11번 정답 몇 번이에요? 11번 정답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바로 옆에 건물의 전세권이죠. 그러면 건물의 전세권 우리가 항상 법정이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줄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전세권 설정자는 뭐라고 한다? 건물 소유자라고 하죠.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2번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동의 줄거 우리는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지분 과반수가 아니고 전원의 동의, 이렇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적 이상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 그러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2번 정답이죠.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대금이 완납됐으나 건물이 미등기 관계로 줄고 대지에 대해서만 가운데요 등기. 우리 말했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했다가 대지만 등기, 대지만 법적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라고 그랬죠. 자 4번은요 관습상 법적 이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에 속하여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동일인 소유면 된다. 그래서 거기다 맨 끝에다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5번은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을이 건물 소유를 위해 갑과 대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봐봐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이 줄고 을이 건물을 매수 써 거기다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 왜냐면 우리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만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줄 보면 뭘 체결해서 임대차 계약. 그러면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2번. 12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자 1번이요 무상지역권이죠, 원칙적으로요. 2번 요역지 불법점유자 가로목 박스에 불법점유는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지역권을 또 뭐 할 수 없다? 유치권 X. 유치권, 불법점유는 유치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돼? 주위 토지 통행권 X. 주위 토지 통행권이 안 돼. 세 가지. 통행지역권, 유치권, 주위 토지 통행권.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 줄과 지역권 이전에 등기 없이도 뭐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지역권밖에 없다. 알겠죠? 이전할 때. 그러니까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이전할 때는 원래 부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4번은요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이러면 지역권자 줄고요. 지역권자는 이퀄 점유 X.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역권을 침탈해도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5번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죠.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좋을 거 있고 소멸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소멸을 중단하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13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질과 담보 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고 2번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거기까지 줄고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이것을 뭐란다? 필요비라고 얘기해. 우리가 여러분요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세권은 필요비를 부담 안 해서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설정자는 전세권에서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아. 전세권자 점 찍고 임대인, 전세권자고 임대인이 부담해. 그래서 설정자 틀렸죠. 전세권자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줄고 기존의 채권 맨 끝에 가름할 수 있다. 4번은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하죠. 존속기간 만료 줄고 바로 옆에 용익 물권적 권능 줄고 바로 옆에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 그래서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 거기다 써 187조 이렇게 187조 이렇게요. 자 5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만 다 미친다.
맞는 말이죠? 자, 13번의 정답 2번이죠? 13번의 정답 몇 번? 14번이요? 13, 14, 15는 거의 다 맞췄는데요. 13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 줄고 소멸하죠. 유치권은 물권이죠. 2번에. 항변권은 채권이죠. 서로가 말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3번은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줄고 우선 변제 그러면 안 돼. 그냥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죠. 맨 끝에 경매할 수 있다. 경매. 써 거기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요.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건물의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줄고 권리금 반환 채권 줄고 권리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권리금 밑에서 보증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 이렇게 권리금하고 보증금하고 매매대금이죠. 반환 청구할 수가 맞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줄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맨 끝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답 4번이죠.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은요.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줄거 봐요. 저당권 설정자가 현재 저당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제3취득자가 현재 소유자 이 말이. 지금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말은 이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자기 집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제3취득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현재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바로 옆에 줄고 피담보 채무가 소멸 써요. 이퀄 저당권 당연 소멸. 피담보 채권이 채무가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 당연 소멸해요. 그러면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써요. 거기요. 말소 청구요. 말소 청구를 누가 한다? 둘 다 해.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써 거기다 앞에다가 저당권 설정자 줄거 봐. 현재 소유자 X. 저당권 설정자는 맨 앞에 현재 소유자 아니죠? 이퀄 채무 채권 채권이에요. 채권.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자가 아니고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뭐다? 말소 청구할 때 뭐다? 채권적 청구권으로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소유자라고 그랬죠? 제3취득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말소 청구하는데 그 법적 성질이 다르죠?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하나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2번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뭐가 된다? 소멸해. 소멸. 그래서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여기 남항주 쪽이요 경매가 조금 경매를 배우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이쪽이세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이제 경매 물건이 여기도 이제 나오나 보죠. 이쪽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다른 이제 누구죠? 그 야간반에 나오는 간수 사장님이요. 우리도 경매를 했으면 좋겠다 강의를. 그런데 이제 경매 강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경매할 때 강의할 때 보면 너무 그냥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요.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보면 부동산 강제 집행하라는 그 법이 있거든요. 그쪽이요. 이 편이요. 근데 그 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부동산을 하려면 중개사에 해당하는 법을 배워야 되듯이 그 법을 먼저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걸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경매가 무조건 뭐 물건이 얼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죠. 이런 안 배워도 해요. 부동 경매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에 관한 법조문을 거의 이제 반 정도는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언제
언제 그걸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경매 강의하자 이렇게 하면 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아무튼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한번 하고요. 잠깐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시험 끝나면 시험 치는 주가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주요. 그 다음 주부터 한 며칠을 잡아서 그냥 강의를 그냥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해가지고 하면 좋기도 한데요. 학원이 약간 토요일 일요 같은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뭐 특강도 계속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요. 강의실 누구 데려와서 해도 되는데 하려면 사실 민법에 대한 이론이 없는 사람이 경매 강의라면요. 그 암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전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강의를 조금 하는 이유가 왜 중개사법 선생님이 강의하냐? 갑자기 중개사법 맨 뒤에 보면 경매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믿고 강의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상당히 조금 위험스럽고 일단 민사집행법을 좀 알아야지 내가 이제 이때 어떻게 구제받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요. 정리가 거의 다 됐는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권리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권리 분석 방법 같은 것은 권리 분석할 수 있는 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연습할 수 있는 책들이요. 그래 그 책을 가지고 몇 개만 연습하면 금방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 우리가 뭐죠? 그 말소 기준 권리 배웠잖아요. 그 말소 기준 권리 그것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경매는 좀 더 복잡해요. 그걸 먼저 기준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경매에서 가장 사실상으로 중요한 것은 유치권을 파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요. 이것이 법정지상권이 있냐 없냐를 해야 되는데 공직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감으로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있냐 없냐 알 수 없어요. 경매학원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을 다 보면 그건 다 100% 엉터리한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는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한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것은 안 했는데 올해는 바로 끝나면 그냥 어차피 시험 발표가 나기 전에요. 떨어졌어도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정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할 때요. 그냥 모아놓고요.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한 2주 정도 비거든요. 일주일 2주 정도. 그러니까요. 그때요. 집중적으로 그냥 해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바로 경매 법원 있죠? 법원 같은데요. 보통 월요일이면 화요일날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요. 한번 가서 봐버리면 돼. 가서 보고, 보면 경매 법정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서류를 다 꼽아놨어요. 서류를 한 장씩 다 뽑는 거예요. 서류를 하나씩 다 뽑아. 그럼 서류가 한 몇 장 되죠? 한 7, 80장 되죠? 하나를 다 뽑아가지고 와서 딱 보면은, 아, 이 말이 그 말이야. 서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필요 없어. 내가 여러분 얘기하죠. 공시법. 아무리 강의해도 등기부를 봐야 돼. 서류를 딱 보고, 서류를 딱 보죠? 서류를 딱 보고, 강의하는 거 딱 들으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0.5초 만에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그때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보면, 경매에서는 매각으로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니까 무조건 소멸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저당권 줄고요. 종된 권리죠. 피담보채권 주된 권리죠. 저당권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물상대위 줄 거 봐. 물상대위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 플러스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 플러스 압류.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알겠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설정자가 받을 가치적 변형물을 지급 또는 인도 전 지급 전 줄고 압류. 이때 압류 동남하고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 이렇게.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5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행사하지 않았다. 압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저당 목적물의 변형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럼 배당해 주지 않아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소멸하더라도 현재 1번이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자요. 그래서 15번은요. 15번 그래도 꽤 다 맞았는데요. 16번은요. 많이 틀렸네요. 자, 옳은 것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 줄과 확정되기 전,
바로 옆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또요,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 변경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 2번 근저권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확정 후 줄고 발생하는 이자 줄고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는 맨 끝에 여전히 담보된다. 맞죠? 근데 써요. 거기다가요. 옆줄 긋고 새로운 거래관계. 새로운, 이러면 지금 문제가 6번, 16번에 2번인데 16번에 2번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 X. 그러니까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담보돼.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돼. 3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선순위.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가까이 줄고 그 다음에 선순위 동그라미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돼. 선순위든 후순위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를 신청할 때 확정이 돼. 그 사람은. 나머지 근저당권은요. 언제 확정돼요? 후순위죠. 여기는 후순위죠. 경매 개시 결정 아니에요. 매각대금 완납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근저당권자가 1번 근저당권자, 2번 근저당권자, 3번 근저당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청구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언제? 경매 청구 시. 다른 사람은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그럼 대부분요, 여러분요, 오는 뭐죠?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아마 거의 대부분 3번을 찍었을 수 있어요. 잘못돼서 알겠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후순위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그 사람은 경매 청구 시. 선순위는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저당권자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경매 청구 시. 다른 사람은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자, 4번은요. 근저당권의 전속 중 줄고요.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하여 근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금 저당권과 똑같죠? 5번 채권의 총액 줄고 4억 채권 최고액 줄고 3억. 그럼 어때요? 채권 최고액보다 실제 채무액이 더 높죠? 그럼 이건 뭐죠? 채무자는 어떻게 돼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해야 돼요? 전액을 변제해야 돼? 채권 전액. 채권자. 그래서 채무자 위에다 써. 채무자에다 또 뭐라 써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는 채권 총액이에요. 맨 끝에다 써요. 맨 끝에 뭐라고 써야 돼요? 물상 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물상 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 물상 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 이렇게. 물상 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 이렇게. 그래서 옳은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